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풍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합용 기계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 83에서 96페이지에 해당되는 키와 핀의 설계에서 키와 핀의 종류와 설계 방법, 그리고 너클핀 이음의 강도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교재 97에서 110페이지에 나오는 리베디움의 강도 및 효율 부분을 통해 리베디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강도를 계산하거나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조건에 따른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볼 필립 용접 이음의 강도 설계는 교재 111에서 126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으로 필립 용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필립 용접 이음의 강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주요 공식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용 기계 요소의 첫 번째 학습이 될 오늘 이 시간을 학습하고 나면, 첫째, 주요 결합용 기계 요소에 속하는 키와 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게 되고, 이후에 설계 작업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둘째, 리베디움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강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리베디움 설계 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필립 용접 이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강도를 설계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음 작업할 때 보면 리벳을 써서 있는 리벳 이음이랑 가스나 아크열을 사용하는 용접 이음을 많이 쓰던데요. 그 중에서도 영구 결합을 할 때 리벳 이음보다 용접 이음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네, 영구 결합 시 리베디움보다 용접 이음을 선호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용접 이음은 사용젤의 두께의 제한이 없고, 볼트나 리벳과 같은 별도의 기계 결합 요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구적 결합용에 딱 맞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결합 작업 시 리베디움은 솜이 심하지만 용접이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용접이음은 리베디움에 비해서 작업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작업의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점,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용접이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리베디움과 용접이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를 통해 두 기술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키 설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축을 설계를 하면 동력을 전달할 때 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키의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요. 그 키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크 키, 묻힌 키라고 하는데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미끄럼 키, 반달 키, 반달 키하면 공작기계, 핸들 축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평키, 안장 키, 접선 키, 접선 키는 대동력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둥근 키, 원뿔 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크키는 묻힘키라고도 불리며, 축과 보스의 양쪽에 모두 키 홈을 파고 여기에 키를 끼워 토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끄럼키는 패더키 또는 안내키라고도 하며, 키를 축에 고정시키는 방식과 보스에 고정시키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반달키는 양쪽 끝 모두 손나사로 되어 있는 나사인데요. 한쪽 끝은 상대 쪽에 앞나사를 만들어 미리 반영구적으로 나사 박음을 하고, 다른 쪽 끝에 너트를 끼워 죄도록 하는 볼트입니다. 평키는 납작키라고도 하며 키에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의 너비만큼 축을 평평하게 깎은 후 보스에 기울기 100분의 1의 테이퍼진 키 홈을 만들어서 때려박아 사용합니다.
안장 키는 원어 명칭대로 새들 키라고도 하며 키에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접선 키는 축의 접선 방향으로 끼우는 키로서 100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진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하여 사용합니다. 둥근 키는 축과 보스를 끼워 맞춤하고 축과 보스 사이에 구멍을 가공해 원형 단면에 평형핀 또는 테이퍼핀으로 때려 박아 사용합니다. 원뿔 키는 축과 보스 사이에 두세 곳을 축 방향으로 쪼갠 원뿔을 때려 박아 사용하는 키로 축과 보스를 헐거움 없이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 설계를 보면 키는 바로 동력을 전달할 때 거기에 축에서부터 오는 동력을 키에서 절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접선력을 보면 이 접선력은 P값이 되겠지만 그 접선력은 결과적으로 축에서 올 때 토크에서 발생되는 것을 접선력으로 뽑아내면 결과적으로 2배의 토크를 바로 D값으로 나눴을 때 그게 접선력이 되겠죠. 그 값을 키에서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키에서 발생되는 전단력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키의 폭 곱하기 키의 길이 거기에 전단 능력 이렇게 하면 이퀄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접선력은 이꼬로 키의 폭 곱하기 키의 길이 거기에 키의 전단 능력 이것은 2배의 토크를 축지름으로 나눴을 때 바로 이것이 접선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 토크는 접선력 곱하기 2분의 D죠. 그 값을 키에서 버텨주려니까 키에서는 BL 타워 아까 설명드린 키의 폭 곱하기 길이 거기에 전단 능력 거기에 2분의 D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결국 축이 버티는 그러니까 축에서 오는 동력을 타우 ZP 극단면 계수로 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축의 허용 전단 능력을 타우 A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극단면 계수로 보면 16분의 파이 D 삼성이죠. 결과적으로 타우 A 곱하기 16분의 파이 D 삼성과 같다. 이렇게 해서 토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단 능력은 접선력을 키의 폭과 길이로 나눴을 때 바로 전단 능력이 되겠죠. 이것을 ET를 그러니까 전체 토크를 키의 폭과 길이와 거기에 지름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전단 능력이 되겠습니다. 압축 응력을 보면 바로 접선력을 그 T 곱하기 L이 나오는데 T라는 것은 키의 높이를 H로 놨을 때 전체 높이를 H라고 봤을 때 그 반을 T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을 그래서 그 값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4배의 토크를 축지름 곱하기 키의 높이 전체 높이죠. 키의 높이 그 다음에 키의 길이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바로 압축 응력이 되겠습니다. 키의 너비는 우리가 토크 값에서 바로 키의 폭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키를 설계를 하는데 바로 타우 A 곱하기 16분의 파이 D 삼성 여기서 키의 재료와 축의 재료가 같다라고 놨을 때 결과적으로 타우와 타우 A가 상쇄가 되겠죠. 거기에서 BL 2분의 D 이꼬로 16분의 파이 D 삼성이 되는데 L 값을 1.5D를 썼을 때 그러니까 100mm라면 150mm가 키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게 놨을 때 키의 폭으로 정리한다면 약 지름을 4로 나눴을 때 우리가 키의 폭으로 잡는다. 결과적으로 축지름이 100mm라면 25mm가 키의 폭이 되겠습니다. 키의 높이는 바로 BL 타우 값이 P 값이나 같았죠. 그러니까 키의 폭 곱하기 키의 길이 거기에 키의 전단 능력 이 값은 P와 같은데 그 P 값은 조금 전에 압축 응력으로 봤을 때 시그마 C TL인데 바로 시그마 C
T는 2분의 G 값이죠. 그래서 이걸 H로 놔서 보면 2B 타우 나누기 시그마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키의 길이는 축과 키의 재료가 같을 경우 바로 L 값은 전체적으로 볼 때 1.5D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키의 길이를 설계할 때는 축 지름 곱하기 1.5 예를 든다면 100mm면 150mm가 키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벳 코킹과 플러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킹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코킹은 리벳이 끝난 다음에 리벳 머리 가장자리나 끝부분, 판재의 끝부분을 정 같은 것으로 때려가지고 밀착시켜서 틈새를 없애는 작업을 코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플러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링은 그림과 같이 넓은 것으로 이렇게 때려서 판재를 때려서 틈새를 없애면서 그 부분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 이것을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킹은 틈새를 없애는 작업, 플러링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플러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벳의 이음의 강도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이음의 강도 설계라 하면 먼저 리벳 자체가 전단이 발생되느냐, 판재에서 전단이나 압축, 인장, 갈라짐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허용 응력 범위 내로 끌고 들어와서 안전한지를 보면 이것이 리벳 이음의 강도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리벳 자체의 전단 응력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전단 응력을 계산해 보면 지금같이 그림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는 단면 전단면이 1개소입니다. 바로 한 단면에서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단 응력을 계산한 데는 타우는 파이 D 자승분의 4P 간단하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복수 단면일 때는 1.8 2배로 오는 것이나 1.8로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타우 곱하기 4분의 파이 D 자승 곱하기 리벳의 숫자 곱하기 1.8 그래서 복수 단면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전단 응력을 계산해 보면 파이 D 자승 곱하기 리벳의 숫자 곱하기 1.8분의 4P 이렇게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장응력을 보면 판재에서 인장응력은 바로 양 리벳 사이에서 받는 인장력이 되겠죠. 그래서 판재의 두께 곱하기 P-D0 거기에 인장응력 이렇게 해서 P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장응력으로 계산하면 T 가로 피치 리벳의 피치 마이너스 리벳 구멍의 지름 가로 닫고 그거분의 P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다음은 판재 압축응력을 설계해 보면 이 압축응력은 이 리벳의 지름이 받는 압축력이 되겠죠. 그래서 리벳 지름이 받는 압축력은 결국 D 곱하기 두께 T입니다. 거기에 압축응력 시그마 C 이게 받는 것이 바로 압축력이 되기 때문에 압축응력으로 계산하면 DT분의 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끝의 갈라짐을 보는데요. 판끝의 갈라짐은 그림과 같이 보시면 끝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이 값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핀에서 받는 굽힘 모멘트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굽힘 모멘트 M은 8분의 PD가 되겠죠. 결국 인장력 곱하기 핀의 리벳의 지름을 곱하면 그게 시그마 Z다. 이렇게 해서
그걸 공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계수 값을 6분의 BH 자승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6분의 B 대신에 여기서는 T가 되겠고 H는 가장자리 요 핀의 지름 끝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E-2분의 D가 되겠죠. 그거의 자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멘트식을 활용해서 P를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판재 전달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재 전달 능력은 핀이 양쪽을 이렇게 찢고 나간다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계소가 되겠죠. 2 곱하기 두께 T 곱하기 여기서 타우 제로 이렇게 하면 P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 타우 제로는 2T분의 P가 되겠습니다. 리벳 이음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이음에서 먼저 리벳 지름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지름은 판재의 압축 응력과 리벳의 전달 능력이 같다. 여기서 식을 정리해 보면 전달 능력과 리벳 자체의 전달 능력과 압축 응력이 같다. 식으로 놓으면 D는 파이 타우분의 4T 시그마 C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벳 피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 피치는 P-D0 이거는 인장 응력이죠. 인장 응력 곱하기 인장 요 두께 하면 인장 단면적이 되겠죠. 거기에 인장 응력 이렇게 놨을 때 핀의 전달 응력과 같다라고 식으로 놓으면 피치는 구멍의 지름 플러스 4T 시그마 T분의 파이 D 자승 타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벳의 이음의 효율에 대해서 판재의 효율과 리벳 자체의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재의 효율을 보면 이 판의 효율에서는 리벳 구멍이 없는 경우에 강판의 강도분의 리벳이 있는 경우에 강판의 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피치 곱하기 두께 T 거기에 강판의 인장 능력 시그마 T분의 P 마이너스 구멍의 지름 D0 곱하기 두께 T 곱하기 시그마 T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식을 정리해 보면 P분의 피치분의 피치 마이너스 구멍의 지름 또는 리벳의 지름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판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벳의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벳의 효율은 단일 전단면인 경우와 복수 전단면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수 그러니까 단일 전단면일 경우는 결국 리벳이 한 단면에서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자승이 되겠죠. 거기에 전단 응력 타우를 곱하고 그 값을 판 자체의 피치 곱하기 두께 T의 인장력 시그마 T로 나눠졌을 때 이것이 바로 단일 단면인 경우에 판재의 리벳의 효율이 되겠습니다. 단일 단면일 때의 리벳의 효율. 복수 단면일 때는 아까 1.8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1.8만 여기다 곱해서 우리가 복수 단면일 때는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피치 곱하기 두께 T의 시그마 T 분의 1.4 그 다음에 리벳의 지름의 자승 곱하기 전달 응력 이렇게 타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필릿 용접 이음의 강도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릿 용접의 종류를 보시면 연속 필릿을 그림과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단속적인 필릿을 보시면 단속적으로
양면을 지금 떼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만 떼운 전면 필릿을 보시겠습니다. 전면을 아래 위로 떼운 경우와 좌측과 같이 한 면만 떼운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측면 필릿과 경사 필릿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 필릿은 경사면을 떼운 거고요. 그다음 측면은 측면만 양쪽에 떼운 그런 필릿이 되겠습니다. 측면 필릿 이음의 강도를 설계를 해보면 여기서 P라는 하중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강도를 설계한다면 용접부를 보시면 A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A라는 부분은 목 두께가 되겠습니다. 목 두께. 결국 H 코사인 45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 두께로 용접을 설계한다면 모든 것을 목단면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림에서는 단면적이 양쪽에 2개소가 나오기 때문에 목 두께 A 곱하기 L 거기에 2개소 거기에 전단 응력. 전단 응력 이건 자체는 용접부에서 발생되는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장 하중과 같다 해서 식으로 정리를 하면 1.414 H L 타우가 되는데 H는 여기서 다리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목 두께. 다음은 전면 필릿 이음의 강도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필릿은 지금 그림과 같이 한 면만 돼 있을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 두께 A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목 두께 A 곱하기 떼운 길이, 용접 길이가 되겠죠. L. 거기에 시그마를 곱하면 그게 인장 하중이 됩니다. 결국 A 값은 H 코사인 45도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용접부의 길이 L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인장 응력으로 이걸 놓고 보면 HL분의 1.414 거기에 인장력 곱하기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력은 시그마는 HL분의 1.414 P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면일 때 양면의 아래 위면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양면에 필릿을 이렇게 용접했다면 결국 조금 전에 학습한 한 면일 때의 2배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HL분의 0.707P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다음에 제시된 키의 용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극키, 반달키, 평키, 안장키, 접선키에 대한 설명 중에서 1번은 성극키에 대한 설명이 아닌 미끄럼키에 대한 설명이므로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리벳 이음의 강도를 검토할 때 검토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벳에서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명백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합용 기계 요소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첫째로 키와 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무침 전단 응력과 압축 응력에 의한 키의 치수에서 키의 너비는 축 지름의 4분의 1, 높이는 축 지름의 6분의 1, 그리고 키의 길이는 축 지름의 약 1.5배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벳 이음의 강도 및 효율에 대해서였습니다. 리벳 이음의 종류는 겹치기, 맞대기, 평행형과 지그재그형, 그리고 전단형 총 4가지가 있음을 배웠고
리베디움 틈새를 줄이거나 기밀 유지를 위해 각각 코킹과 플러링이라는 작업을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베디움의 강도를 검토할 때는 총 5가지의 방법에 따라 확인하며 리벳이움의 효율은 판의 효율과 리벳 효율을 사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3번째는 필릿 용접이음의 강도 설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필릿 용접에는 총 5가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필릿 용접 이음부를 설계할 때는 목 두께 단면에서의 발생 응력을 검토하거나 발생 응력이 허용 응력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계 기계 요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축의 강도 설계, 운반기계 축 설계에 해당하는 구동축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